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양에서 3일 거리 경기 땅 어느 마을에 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하던 양반가였지요. 하지만 세월은 참으로 야속한 법, 영화로웠던 집안도 언젠가는 기울기 마련입니다. 서씨 집안의 가장 서태윤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도 울었는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영구차가 대문을 나서자 막내 아들 서하윤은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을 간 넘긴 하윤은 아직 관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지요. 상복을 입고 절을 올리는 그의 어깨는 보기에도 가냘펐습니다. 형님들은 모두 벼슬길에 나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슬픔에 겨워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 살림이 어찌 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빚더미였습니다. 하윤은 서고에서 문서들을 뒤지다가 손이 떨렸지요. 곳간에 쌀은 바닥이 보였고 논밭은 진작에 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기와집 한 채와 작은 텃밭, 그리고 머슴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녁 진지 드셔야지요.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슴 백운결이었지요. 하윤은 고개를 들어 방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운결은 언제나 그렇듯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운결이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지요. 하윤은 밥상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이 집 밥상에는 생선과 고기가 올라왔었지요. 이제는 보리밥조차 귀해질 판이었습니다. 운결아. 예, 도련님. 너는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더냐? 3년째입니다. 운결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하윤은 운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눈에 잘 띄지 않았지요.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으나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데려오셨을 때 무엇라 하셨는지 기억하느냐?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운결을 다시 보았습니다. 운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요. 하윤은 아버지가 운결을 데려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디선가 상처투성이인 운결을 데려와 머슴으로 들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하윤에게 말했지요. 이 아이를 잘 대해주어라. 언젠가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윤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운결은 그저 말없는 머슴일 뿐이었으니까요. 일은 묵묵히 잘했지만 제 생각을 말하는 법이 없었고 다른 머슴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행랑채 구석에서 혼자 지냈지요. 내일부터 장터에 나가 일거리를 알아보아야겠다. 이대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 하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운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밥을 먹으며 앞날을 걱정했지요. 양반 집안 도련님이 장터에서 품팔이를 하다니 어찌 될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마루 밖에서 운결이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머슴 하나로 빚쟁이들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윤은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비단 도포는 이미 팔아버렸고 남은 것은 무명옷뿐이었지요. 운결이 새순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운결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한다. 집안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오나 도련님께서 장터에 나서시면 안 됩니다. 운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의아하게 운결을 바라보았지요. 운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빚쟁이들이 도련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혼자 나서시면 위험합니다. 하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자신을 노린다는 말에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너는 집을 지키고 있거라. 하윤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운결은 그런 하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대문 밖으로 나서자 운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의리이니. 운결의 손은 허리춤에 숨겨둔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낡았지만 예리한 단검이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머슴 백운결이 사실은 무인 집안의 마지막 후예라는 것을, 서태윤이 구해준 목숨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윤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운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말없는 머슴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다만 그의 눈빛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전 고요한 바다처럼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윤이 집을 나선 지 1시경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운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납고 거칠었습니다. 서씨 집안 누구 없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운결이 대문을 열자 서너 명의 사내가 우르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는 40줄의 건장한 체구였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은장도를 찬 것이 제법 돈이 있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 고을에서 소문난 악인 강무찬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안 계십니다. 운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무찬은 코웃음을 치며 운결을 훑어보았지요. 머슴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는구나. 비켜서지 못할까? 강무찬이 운결을 밀쳐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들어와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운결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봐라, 안주인께 아뢰어라. 강무찬이 찾아왔다고. 운결이 안채로 향하려는데 마침 하윤의 어머니 민씨 부인이 몸종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얼굴이 수척했지요. 강진사, 무슨 일로 이리 야단스럽게 찾아오셨습니까? 민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무찬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차용증입니다, 부인. 서태윤 어르신께서 작년에 제게 은자 500냥을 빌려가셨지요. 이제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자 500냥이라니 지금 이 집안에는 은자 단냥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운결은 조용히 강무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강무찬이 비웃으며 문서를 운결에게 던졌습니다. 운결은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강무찬은 팔짱을 끼고 마당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은자가 없으면 이 집과 남은 땅을 넘기시오. 그것으로 빚을 갚는 것으로 하지요. 안 됩니다. 민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은 선대부터 내려온 집안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무리 빚이 있다 해도 이 집마저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럼 어찌하시겠소?
감옥에라도 가시겠소? 강무찬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몸종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지요. 바로 그때 운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이상합니다. 강무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결은 문서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날짜가 2번 고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자국도 흐릿합니다. 머슴 주제에 글을 안다고 아는 체를 하는구나. 강무찬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운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요. 운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무찬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머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날카로웠으며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강무찬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구를 쳐다보는 것이냐. 강무찬이 소리를 지르며 운결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결은 한 걸음 물러서며 강무찬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빨랐지요.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하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마당의 낯선 사내들을 보고 놀라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무찬은 하윤을 보자 비웃는 얼굴로 다가갔지요. 아, 서도령이 오셨군요. 마침 잘 되었소. 돌아가신 아버님의 빚을 갚으러 왔소. 빚이라니요? 은자 500냥. 이 문서를 보시오. 강무찬이 운결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채 하윤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 있겠소? 없으면 이 집을 넘기시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자 500냥이라니 어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을 넘기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윤이 고개를 떨구려는 순간 운결이 하윤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 물러나십시오. 운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윤은 놀라 운결을 바라보았지요. 운결은 여전히 강무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관아에 가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강무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운결의 말이 급소를 찌른 것이지요. 사실 이 문서는 강무찬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서태윤이 빌린 돈은 은자 50냥이었는데 영영 자 하나를 더해 500냥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감히 이놈이. 강무찬이 호통을 치며 운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달려들었지요. 하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운결아. 하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운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강무찬의 주먹이 날아오자 운결은 몸을 살짝 틀어 피했지요. 그리고 강무찬의 팔을 잡아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으악! 강무찬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운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엄청났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운결은 한 손으로 그들을 밀쳐냈지요. 하윤은 그 광경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머슴 운결이 사내 서너 명을 혼자서 제압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강무찬이 이를 갈며 일어났습니다. 운결은 그를 놓아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관아에서 뵙겠습니다. 강무찬은 운결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덤비지는 못했지요. 운결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강무찬은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두고 보자. 이 일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강무찬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운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집 머슴이 맞는가? 도대체 운결의 정체가 무엇인가? 운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았습니다. 운결이 결코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무찬이 다녀간 뒤로 서씨 집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씨 부인은 밤마다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윤은 운결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요. 머슴이 맞기는 한 것인가. 그날 강무찬을 제압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하윤은 뒤척이다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쉬,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이 집에 돈이 있다고 했잖아. 빨리 찾자고. 담을 넘어온 도적들이었습니다. 하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벌떡 일어나려는데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운결이었습니다. 도련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운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윤은 숨을 죽이고 운결을 바라보았지요. 운결은 마루로 나가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검이었습니다. 누구냐? 도적 하나가 운결을 발견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모두 셋이었지요. 운결은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놈이 혼자 덤비는구나. 도적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운결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적의 칼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쳤고 두 번째 도적은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도적이 뒤에서 달려들자 몸을 돌려 단검 자루로 명치를 찔렀지요. 으악! 살려주시오. 도적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운결은 숨 한 번 가쁘지 않았지요. 하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머슴의 솜씨란 말인가? 누가 보냈느냐? 운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적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강무찬 나리께서 이 집을 혼내주라고. 운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적들을 끌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요. 하윤은 그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운결아, 너는 대체.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운결은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단검만은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지요. 하윤은 그 단검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무예를 배웠느냐? 옛날에 배운 것입니다. 옛날이라니. 너는 정말 머슴이 맞느냐? 운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지금은 머슴입니다, 도련님. 지금은 머슴이라니, 그 말은 과거에는 다른 신분이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운결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이제 주무십시오. 제가 밤새 지키겠습니다. 하윤은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운결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하윤은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강무찬의 일을 어찌 해야 할지, 빚 문제는 어찌 풀어야 할지 알아보려 했지요. 운결이 따라 나섰습니다. 운결아, 너는 집을 지키거라. 안 됩니다. 도련님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운결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길을 나섰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일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양반 도련님을 쓸 곳은 없었지요. 한참을 헤매다 지친 하윤이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도련님, 저것을 보십시오. 운결이 주막벽에 붙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하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방을 보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운결이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는 임시 상단을 찾으라. 정당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노라. 하윤은 놀라 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운결이 글을 읽다니 이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머슴이 글을 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글도 아느냐? 조금 압니다. 운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은 운결을 다시 보았지요. 무예를 하고 글을 읽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임시 상단이라. 들어본 적이 있구나. 이 고을에서 제일 큰 상단이라던데. 그곳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결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 상단은 장터 한가운데에 있었지요. 큰 기와집에 임시 상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스물 남짓해 보이는 여인은 똑 부러지는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상단주의 딸 임소령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소령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라고 손짓했지요. 들어오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윤과 운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령은 하윤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내왔지요. 하윤은 집안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강무찬이 빈 문서를 들이민 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령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윤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소령은 문서를 펼쳐 찬찬히 살폈지요.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문서는 뭔가 손을 댄 흔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세요. 500냥이라고 적혀 있지만 영자가 나중에 덧붙여진 것 같습니다. 소령의 말에 하윤은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운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먹의 색깔이 다릅니다. 원래는 50냥이었을 것입니다. 소령이 깜짝 놀라 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운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정확했지요. 당신은 그를 아십니까? 조금 압니다. 조금이 아니라 제법 아시는 것 같은데요. 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윤도 운결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요. 운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령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관아에 고발하면 강무찬을 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무찬은 이 고을에서 힘있는 사람입니다. 관아가 제대로 처리해 줄까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령은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원님과 아는 사이이시거든요.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운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 운결에게 물었습니다. 운결아, 너는 정말 누구냐? 운결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아실 것입니다. 하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지요. 운결은 결코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소령과의 만남 이후 하윤은 매일 상단을 찾았습니다.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운결은 언제나 하윤의 뒤를 따랐지만 소령 앞에서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소령은 하윤을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각종 문서와 장부가 가득했지요. 소령은 붓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서도령, 제가 강무찬의 행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령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 앉으며 귀를 기울였지요. 강무찬은 이 고을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문서를 조작해왔습니다. 도령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 겁을 먹고 입을 다물고 있지요. 강무찬의 뒤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령은 하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원님께 직접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령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요. 저를 믿으십시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증언이 필요하거든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운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령이 고개를 돌려 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운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요. 무슨 뜻입니까? 강무찬이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아씨께서 움직이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령은 운결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더욱 궁금해졌지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운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소령과 마주쳤지요. 소령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눈빛은 결코 머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예리하며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제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아씨께서는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당신이 혼자서 어찌. 걱정 마십시오. 운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령은 운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상하게도 저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운결은 혼자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무찬에게 당한 사람들을 찾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었지요. 대부분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운결은 참을성 있게 설득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운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운결은 7명의 증인을 모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하윤과 소령은 상단에서 만났습니다. 운결이 모아온 증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소령은 증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설득하다니. 소령이 운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운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당신은 정말 머슴이 맞습니까? 소령의 질문에 하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운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머슴입니다. 지금은 머슴이라. 그럼 과거에는 다른 신분이었다는 뜻인가요? 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운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요. 소령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묻지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은 서도령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숨기고 계시는 거지요. 운결이 고개를 들어 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소령은 운결의 눈빛에서 깊은 충성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령님은 운이 좋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소령의 말에 하윤은 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운결은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하윤은 알 수 있었지요. 운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닷새째 되던 날 소령의 아버지 이모진 상단주가 하윤을 불렀습니다. 육순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지요. 서도령, 내 딸이 자네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들었네. 예,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모지는 하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자네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 무엇이든 여쭈십시오. 자네 곁에 저 사람 말일세. 이모진이 마당에 서 있는 운결을 가리켰습니다. 운결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만 이모진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였지요. 저 사람은 보통 머슴이 아닐세. 걸음걸이를 보면 무예를 익힌 사람이고 눈빛을 보면 깊은 내력이 있는 사람일세. 하윤은 놀라 이모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상단을 이끄는 사람답게 눈썰미가 예리했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운결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됐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법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자네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모지는 문서 한 장을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원님께 올릴 상소문이었지요. 내일 관아에 가게. 내가 함께 가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령이 차를 들고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지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도령은 좋은 분이라고. 그래, 내 딸 눈썰미는 언제나 정확하지. 이모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령은 하윤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하윤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 운결에게 물었습니다. 운결아, 임 상단주께서 너를 알아보셨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무인이었느냐? 운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도련님의 머슴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거두신 이유를 알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지. 선친께서는 은인이십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운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운결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누구였든 지금 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운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관아에 가야 합니다. 마침내 강무찬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령이 있고 임상단주가 있고 무엇보다 운결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하윤은 비로소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 가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윤은 내일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씨 집안 당장 나와라. 강무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지요. 운결이 이미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못할까? 강무찬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에 민씨 부인도 놀라 방에서 나왔지요.
운결은 차분하게 빗장을 열었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운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강무찬은 술에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지요. 그의 뒤에는 10여 명의 건달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나를 관아에 고발하려 한다지. 임시 상단과 짜고 말이야. 강무찬이 손가락으로 하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윤은 뒤로 물러섰지요. 운결이 하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취하셨으니 돌아가십시오. 내일 관아에서 뵙지요. 이놈이 감히. 강무찬이 운결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결은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지요. 강무찬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두머리, 저놈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건달 하나가 소리치며 운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운결은 그의 팔을 잡아 가볍게 비틀었지요.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이놈들 다들 덤벼라. 강무찬의 명령에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윤은 겁에 질렸지요. 하지만 운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운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건달의 주먹을 피하며 옆구리를 쳤고 두 번째 건달은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건달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운결은 몸을 낮춰 피한 뒤 그의 명치를 찔렀지요. 이럴 수가. 건달들이 하나 둘 쓰러졌습니다. 운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엄청났지요. 강무찬은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무인이었구나. 강무찬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품에서 부싯돌을 꺼냈지요. 좋다. 관아에 가기 전에 이 집을 태워버리겠다. 안 됩니다. 하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무찬은 이미 횃불을 들고 사랑채 처마에 불을 던졌지요. 마른 지프로 엮은 지붕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하윤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민씨 부인은 몸종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고 있었지요.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크하! 이제 관아에 갈 증거도 없고 집도 없겠구나. 강무찬이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운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건달들을 제압하느라 강무찬을 막지 못한 것이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진 상단주가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령도 있었지요. 서도령, 괜찮으십니까? 소령이 말에서 내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불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지요. 불이, 어서 불을 꺼야 합니다. 이모진이 소리쳤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불길은 이미 사랑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강무찬은 그 틈을 타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결이 그를 놓칠 리 없었지요. 운결은 단숨에 강무찬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비켜라. 강무찬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운결은 그 칼을 보며 눈빛을 차갑게 굳혔지요. 강무찬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운결은 몸을 돌려 피하며 강무찬의 손목을 쳤습니다. 으악!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운결은 강무찬의 멱살을 잡아 마루에 내동댕이 쳤지요. 강무찬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소령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운결은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섰지요. 불길은 상단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는 이미 반쯤 타버린 뒤였습니다. 하윤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집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도령님,
운결이 하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은 운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머니까지 다치셨을 것이다. 고맙다, 운결아. 하윤이 운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결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단단히 다짐했지요. 앞으로는 절대 도련님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소령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그을린 문서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요. 도령님, 다행히 이것만은 건졌습니다. 이게 관아에 제출할 문서들입니다. 제가 서둘러 꺼내왔어요. 하윤은 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문서를 건져낸 소령의 손에는 그을린 자국이 있었지요. 하윤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소령이 방긋 웃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은 아름다웠지요. 하윤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모진이 기절한 강무찬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네. 방화까지 저질렀으니 관아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게야. 정말 그럴까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진은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걱정 말게. 내가 원님께 직접 아뢰겠네. 오늘 이를 목격한 사람도 많으니 말일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완전히 잡혔지만 사랑채는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하윤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무찬,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운결은 하윤 곁에서 조용히 말했지요. 도련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너를 믿는다, 운결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소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구나. 그것은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지요. 이제 관아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무찬을 끌고 증거를 들고 정의를 세울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운결이 있고 소령이 있고 임상단주가 있었으니까요.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맑은 날이 올 차례였습니다. 관아로 가기 전 소령은 하윤을 상단으로 불렀습니다. 급히 알려줄 것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하윤은 운결과 함께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소령은 서고에 앉아 낡은 장부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들어서자 소령은 고개를 들었지요. 도령님, 제가 밤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윤이 물었습니다. 소령은 운결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운결이라는 분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오래된 기록을 뒤져보았는데 소령이 장부를 하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의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백시무가 대대로 무예를 익히고 임금을 호위하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모에 휘말려 멸문을 당했다고 하네요. 하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백시무가라니, 그렇다면 운결은 단 한 명의 후계자가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운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령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운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운결아, 이게 사실이냐?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예, 도련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저는 백시 무가의 마지막 후계자입니다. 15년 전 영모로 몰려 집안이 멸문당했을 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운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과 소령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굶주리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운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5년 전에 그 끔찍한 날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때 선친께서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데려가 먹여 살려주셨지요. 하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운결을 데려왔을 때 눈이 펑펑 내리던 한겨울이었지요. 선친께서는 저의 신분을 아셨습니까? 예. 제 등에 있던 백시 가문의 표식을 보고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운결이 옷깃을 살짝 열었습니다. 등 뒤에는 희미하게 항 모양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지요. 백시 가문 대대로 내려온 표식이었습니다. 선친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지만 언젠가 위험이 닥치면 도련님을 지켜달라고.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집안에 위기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운결을 준비시켜 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선친께서는 저의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운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셨다네요. 만약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하윤 도령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이었군요. 하윤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운결을 거두고 이모진과 인연을 맺어두고 자식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이지요. 운결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하윤이 운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결은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깊은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머슴으로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른 양반가였다면 천대받았을 텐데 도련님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저. 도련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선친의 아들다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목숨을 바쳐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운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윤은 운결을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령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부 하나를 꺼냈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백시 가문의 영모는 누명이었다고 합니다. 누명이라니요? 운결이 깜짝 놀라 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지요. 당시 권력을 잡으려던 간신들이 백시 가문을 모함했다고 합니다. 백시 가문이 임금을 충성스럽게 호위했기 때문에 눈엣 가시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간신들이 모두 실각했습니다. 새로운 임금께서 즉위하시고 억울한 옥사들을 다시 살피고 계신다고 합니다. 운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동안 품고 살았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운결의 누명도 벗을 수 있겠습니까? 하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령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백시 가문이 무고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증거라. 운결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옥패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선친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백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옥패입니다. 이것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령이 옥패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옥패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충이지심 천추만세. 충성과 의로운 마음은 천년만년 변치 않는다. 소령이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임금께서 하사하신 물건입니다. 백씨 가문의 충성을 증명하는 증거지요. 하윤은 옥패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운결에게 돌려주었지요. 운결아, 이제 내 한을 풀어야 한다. 오늘 관아에 가서 강무찬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누명도 벗겨주겠다. 도련님, 너는 나의 은인이다. 아버지의 은인이자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운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지요. 하윤은 운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관아에 가서 정의를 세우고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께 상소를 올리자. 소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기꺼이 도우실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운결은 백씨 가문의 후계자로서, 하윤은 서씨 집안의 도령으로서, 소령은 임씨 상단의 딸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것입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관아로 갈 시간이었지요. 하윤은 운결과 함께 상단을 나섰습니다. 운결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백씨 무가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하윤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 하윤은 운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두려움,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모든 것을 말했지요.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운결아. 아버지처럼 강하지도 형님들처럼 똑똑하지도 못하다. 아닙니다, 도련님. 운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운결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은 강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고맙다, 운결아. 내가 있어 든든하다. 두 사람이 관아에 도착했을 때 이모진과 소령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운결이 찾아갔던 피해자들도 모여 있었지요. 모두 용기를 내어 증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도령, 우리가 함께합니다. 한 노인이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강무찬에게 논을 빼앗긴 사람이었지요. 하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고 사또가 호통을 쳤지요. 고하라, 누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모진이 나섰습니다. 상단주로서의 위엄이 느껴졌지요. 원님, 소인 이모진이 억울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강무찬이라는 자가 문서를 위조하고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무찬은 이미 포졸들에게 붙잡혀 마당에 끌려와 있었지요. 강무찬,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느냐? 원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언제 문서를 위조했단 말입니까? 강무찬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모진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내놓았지요. 위조된 차용증, 피해자들의 증언, 방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십시오. 강무찬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님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강무찬, 내 죄가 명백하구나.
문서 위조의 방화까지. 이는 중죄다. 원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무찬이 바닥에 엎드려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단호했지요. 내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를 보내겠다. 당장 포졸들은 강무찬을 잡아가거라. 원님, 원님. 강무찬의 외침이 관아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윤은 그 광경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원님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서씨 집안 도령, 앞으로 나오거라. 하윤이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지요. 내 아버지 서태윤 어르신을 잘 알고 있었다. 훌륭한 분이셨지. 그 아들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내다니 기특하구나. 황송합니다, 원님. 너희 집안이 입은 피해는 강무찬의 재산으로 보상하겠다. 그리고 서태윤 어르신의 명예도 되찾아주마.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님이 계속 말했지요.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자는 누구냐? 무인의 기상이 느껴지는구나. 원님이 운결을 가리켰습니다. 운결이 나서서 절을 올렸지요. 소인 백운결이옵니다. 백운결이라. 혹시 백시무가에? 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백시무가의 마지막 후계자입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시무가라면 영모로 멸문당한 집안이 아닙니까? 하지만 원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듣기로 백시 가문의 영모는 누명이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예, 원님. 저희 집안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운결이 옥패를 꺼내 올렸습니다. 원님은 옥패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이것은 선왕께서 하사하신 옥패가 분명하구나. 충이지심이라. 백시 가문의 충성을 증명하는 물건이다. 원님, 저희 가문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운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요. 원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상소를 올리겠다. 백시 가문의 일은 다시 조사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은 한양에서 결정될 일이니 내가 직접 올라가는 것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원님. 운결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윤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소령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관아를 나서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무찬에게 당했던 백성들이 하윤과 운결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고맙습니다, 도령님.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다. 하윤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모진이 하윤과 운결을 상단으로 불렀습니다. 상단 안채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지요. 서도령,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네. 백운결의 누명을 벗기고 자네 집안의 명예도 되찾아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소령이 차를 따르며 말했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한양에 저희 상단 지점이 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씨께서 함께 가신다면 든든하겠습니다. 운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함께 가야지요. 이모진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도령, 자네는 아버지를 닮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구나. 과찬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와 운결, 그리고 내 딸이 함께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날 밤 하윤은 불탄 집터에서 운결과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폐허를 비추고 있었지요.
운결아, 우리 한양으로 가자. 내 한을 풀어주고 싶다. 도련님,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도련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다.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백시 무가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나의 동료로서 말이다. 하윤이 운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운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지요. 도련님, 앞으로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련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운결아. 우리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지요. 내일이면 한양으로 떠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정의를 향해, 그리고 진실을 향해 말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윤, 운결, 소령 세 사람은 닷새를 걸어 마침내 한양 성문에 도착했지요. 높은 성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한양이구나. 하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상단 지점은 종로에 있어요. 우선 그곳에 가서 쉬었다가 내일 의금부에 가지요. 세 사람은 종로의 큰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상단 한양 지점이었지요. 상단주는 소령의 작은 아버지였는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령이가 편지를 보내왔더구나. 백시 무가의 후계자를 돕는다고 했지? 예, 작은 아버지. 이분이 백운결입니다. 운결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운결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무인의 기상이 느껴지는구나.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의금부는 임금 직속 기관으로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곳이었지요. 당상관이 나와 이들을 맞았습니다. 백운결이라 했느냐? 백시 무가에. 그렇습니다. 운결이 대답했습니다. 당상관은 오랜 기록을 뒤적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지요. 15년 전 그 일은 조정에서도 의심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의 힘이 너무 강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지. 그렇다면 이제라도. 지금은 다르다. 새로운 임금께서 옛 영모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계시니까. 당상관이 운결에게 옥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운결은 옥패를 꺼내 올렸지요. 당상관은 옥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왕께서 하사하신 것이다. 충의지심. 백시 가문이 영모를 꾸밀 리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임금을 충성스럽게 호위했습니다. 당상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임금께 아뢰겠다. 며칠만 기다려보거라. 사흘 뒤 임금이 운결을 부르셨습니다. 궁궐 안작은 정각에서 임금은 운결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하윤과 소령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운결이 정각에 들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백운결이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운결이 고개를 드니 중년의 임금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지요. 짐이 백시 가문의 일을 조사해 보았다. 영모는 누명이었다. 간신들의 모함이었지. 전하. 운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말이었지요. 짐이 백시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 그리고 너를 궁궐 호위무관으로 임명하고자 한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운결이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임금은 운결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그 아들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자랐구나. 서태윤이라는 은인을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었겠지. 선친께서는 저의 은인이옵니다. 그 은인의 아들을 잘 지켜주었다고 들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이제 당당하게 살거라. 운결이 정각을 나오자
하윤과 소령이 달려왔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하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운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도련님, 제 가문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임금께서 명예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정말이냐? 하윤이 운결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령도 눈물을 훔치며 기뻐했지요. 축하합니다, 운결. 이제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씨.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 상단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지요. 운결의 누명이 벗겨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운결, 아니, 이제는 백운결 날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작은아버지가 술잔을 건넸습니다. 운결은 얼굴이 붉어지며 사양했지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운결입니다. 하지만 이제 궁궐 호위무관이 되었으니 벼슬아치가 아닌가. 그래도 저는 도련님의, 아니 하윤 형님의 동료일 뿐입니다. 운결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방긋 웃으며 잔을 들었지요. 그래, 우리는 동료다. 신분이 어찌 되었든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령도 웃으며 잔을 들었지요. 저도 함께하겠어요. 우리 셋은 이제 평생 친구니까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름 뒤 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지요. 도령님 돌아오셨습니까? 운결이가 벼슬을 받았다며 하윤의 어머니 민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게야. 하윤은 불탄 집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다시 지읍시다. 그리고 서당도 세울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이 마을을 위해 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들아. 운결이 나섰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벼슬을 받긴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소령도 말했지요. 저희 상단에서 목재와 일꾼을 대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요. 석 달 뒤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이었지요. 마당에는 서당도 지어졌습니다. 하윤은 서당에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의로움에 대해 배우겠다. 하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운결은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쳤지요. 소령은 장사의 이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뒷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지요. 우리가 해냈구나. 하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운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령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하세요.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지요.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인연을 소중히 지켰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듯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운결은 하윤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지요. 선친께서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형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우리 모두 훌륭해졌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소령의 말에 세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몰락했던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누명을 쓴 무가는 명예를 되찾았으며 총명한 상단에 따른 진정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했지만 세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의로움과 충성과 우정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졌다고 합니다.